프로덕트 매니저먼트. 이거 참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19년차 전문가의 깊은 경험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 안개 같은 막막함 속에서 여러분이 딱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명쾌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 문장 보자마자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요. 특히 주니어 PM이나 기획자로 일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함께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매니저, PM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탄탄한 전략으로 만드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동료들과 어떻게 실행하고 협업하는지, 또 요즘 필수 무기죠. 애자일 방법론을 어떻게 마스터하는지, 마지막으로 좋은 PM을 넘어 위대한 PM을 만드는 그 결정적인 1%의 차이, 리더십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프로덕트 매니저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도대체 PM은 누구고 뭘 하는 사람일까요? 이거 정말 헷갈리죠. 서비스 기획자, PM, PO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다른 걸까요? 사실 여기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서비스 기획자는 좀 더 구체적인 기능 명세서를 쓰는 약간 기술자 같은 역할이었다면 PM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장이랑 비즈니스 전체를 보면서 제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뭐랄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요. 그리고 PO는요. 애자일이라는 특정 전투 방식 안에서 제품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특수부대 지휘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는 어떤 역할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 모든 복잡한 이름들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핵심 임무는 바로 사용자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수많은 회의에 치이고 끝없는 문서 작업에 파묻혀서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이 문장 하나를 마음속 나침반처럼 딱 떠올리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PM은 팀원을 평가하거나 지시할 공식적인 권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팀을 이끌죠? 바로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덕분이에요. 동료들이 저 사람이 하는 판단이라면 믿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 여러분의 진짜 파워는 여러분의 직급이나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동료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성공적인 제품의 청사진을 그리는 법, 아이디어에서 전략까지의 과정입니다. 모든 위대한 제품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디자인 싱킹이 있습니다. 이건 예쁘게 꾸미는 기술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문제가 뭔지 날카롭게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디어를 마구 내놓고 그걸 아주 간단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 5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걸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디자인 싱킹이라는 아침반을 손에 쥐었다면 이제 지도를 펼쳐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 전력 도구들입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자들이 뭘 하는지 샅샅이 보고 사용자 리서치로 고객들의 진짜 속마음을 엿보는 거예요. 설문조사도 하고 FGI라고 해서 소규모 그룹 인터뷰, IDI라고 해서 1:1 심층 인터뷰 같은 걸로 깊숙이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페르소나라고 해서 우리의 핵심 고객을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보고 그 사람이 우리 제품을 어떻게 만나는지 고객 여정 지도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도구들이 있어야 우리의 감이 아니라 단단한 데이터로 무장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멋진 전략까지 세웠어요. 그럼 이제 이걸 팀원들과 함께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야겠죠? 세 번째 단계, 실행과 협업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팀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같은 곳을 보며 달리게 만들려면 딱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PRD,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나중에 저는 그런 뜻인 줄 몰랐는데요? 하는 서로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는 비극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잘 쓰인 PRD는 디자이너, 개발자, QA 모두에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단 하나의 진실의 원천,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IT 업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MVP에 대해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단어만 들으면 혹시 또 대충 만들어서 빨리 내놓으라는 거구나 하고 머리부터 아파오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를 꼭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 그림 하나가 MVP에 대한 모든 오해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보세요. 위쪽 그림처럼 바퀴 하나만 덜렁 만들어주는 건 잘못된 MVP예요. 사용자는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죠. 진짜 MVP는 아래 그림처럼 시작은 비록 스케이트보드일지언정 이동한다는 핵심적인 가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반응을 보면서 킥보드로, 자전거로, 마침내 멋진 자동차로 진화해 나가는 거죠. 기억하세요. MVP는 최소 기능 제품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치를 담은 제품이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을 만드는 방식, 즉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를 장착할 시간입니다. 오늘날 IT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이름,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죠. 예전에는 왼쪽의 폭포수 모델처럼 이랬어요. 계획부터 디자인, 개발, 테스트까지 모든 게 폭포수처럼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죠.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의 애자일처럼 짧은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만들고, 배우고, 고치고 또 만드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애자일의 핵심 정신입니다. 사실 애자일은 단순한 방법론이라기보단 일종의 철학 선언문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딱딱한 프로세스나 복잡한 도구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두꺼운 문서 뭉치보다 지금 당장 돌아가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겠다. 고객과 삿바싸움하는 대신 고객과 한 팀이 되어 협력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장 계획이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바로 이 네 가지 가치가 애자일의 심장입니다. 그럼 이런 애자일 철학을 어떻게 현실로 옮길까요? 그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이 칸반보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누가 무슨 일을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어디서 막혔는지를 팀원 모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걸 투명하게 시각화해서 공유하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협업의 첫걸음입니다. 이 칸반보드는 마치 일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요. 백로그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온갖 아이디어와 할 일들이 모여 있다가 이번에 하기로 결정된 일들이 할 일이라는 수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진행 중이라는 강을 지나 QA 테스트라는 꼼꼼한 검문소를 통과하죠. 그래야 마침내 완료라는 사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넓은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한눈에 보고 있으면 어디서 물길이 막히는지, 즉 병목 현상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바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정입니다. 온갖 기술과 방법론을 다 익혔다 해도 결국 좋은 PM과 위대한 PM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았죠. 바로 그 1%의 차이,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에서 19년차 베테랑의 깊은 고뇌와 통찰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 제품을 만드는 리더가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거예요. 팀원들이 당장 눈앞에 힘든 과정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높은 정상에 올랐을 때 느낄 짜릿한 성취감을 함께 꿈꾸게 만드는 것. 그 비전을 보여주고 팀원들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1%의 차이란 뭘까요? 바로 사용자가 와, 이거 진짜 좋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디테일과 품질에 대한 집요함입니다. 왜 어떤 앱은 쓸 때마다 기분이 좋고 어떤 앱은 쓰면서 계속 뭔가 거슬릴까요? 그게 바로 이 1%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기능을 하나 더 넣고 빼는 문제가 아니에요. 버튼을 눌렀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로딩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사용자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바로 평범한 제품을 명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리더는 어떻게 우리 팀이 그 1%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푹신한 잔디를 깔아주고 투명한 정보 공유로 경기장 안개를 싹 걷어주는 거죠. 또 불필요한 회의 같은 방해 요소들로부터 팀의 집중력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작은 골 하나에도 다 같이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꽤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제품에서,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팀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바로 당신만의 1% 차이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좋은 PM을 넘어 위대한 PM으로 성장시켜 줄 겁니다.